11시 구간부터 눈에 띄게 시장 흐름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양시장은 나란히 2%대, 현재는 2% 후반까지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우크라이나 상황,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한껏 얼어붙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죠. 월간 기준으로 2월달 들어서 직전 저점을 이탈했습니다. 지난 저점은 2665포인트, 지금 이 구간과도 차이가 꽤나 납니다. 빠르게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는 2.66% 하락하고 있고요. 2647.2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밀려 내려갈 때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평소에는 거래가 상당히 메말라 붙어 있어서 이 시간 기준으로는 5조 안팎이다라고 이야기 드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7조 중반까지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개장한 이후에 현재까지 움직임 보겠습니다. 개장 초부터 흐름은 좋지 못했고요. 그 사이에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속보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우리 시간으로 9시 후반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러시아가 오늘 밤 안에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을 선포하면서도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라면서 또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좀 불확실성, 이 안개 속에 갇혀있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 증시는 우하향 패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도 간밤 미증시가 불안한 출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오늘 출발 2600선대에서 2700선 이탈한 채 출발이 됐었고요. 좀 버티나 싶었던 10시 구간대를 지나 11시대 되면서 다시 한번 또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이라고 해도 의료정밀이 언뜻 상승불, 지금 보합과 왔다 갔다고요. 전기가스도 그 정도 수준이어서 대체로 하락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저점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데 가장 크게 조정받고 있는 섹터가 화학입니다. 3.5%가량 하락하고 있는데요. 사이즈가 큰 LG화학이 좀 낙폭이 깊은 편에 속하고 이런 부분 영향받으면서 업종지수 3%대로 밀립니다. 의약 섹터도 3.5%가량의 하락이고요. 섬유유복, 전기전자, 제조 순으로 고르게 3%대의 깊은 조정세를 띠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흐름은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 개파락 출발,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는 흐름 속에 현재 2%대 하락입니다. 그 사이에 3% 정도까지 낙폭이 확대가 되네요. 3.02% 정도 밀리고요. 지금 850선 테스트 들어가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한 이후 현재까지 흐름 보시죠. 장중에 낙폭을 좀 만회했을 때는 870선대였고요. 지금 장중 저점이 계속해서 경신이 되고 있습니다. 850선대입니다. 장중에 변동폭은 한 2포인트 정도 되고요. 개파락 출발했고 이후에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패턴, 거래소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다 수급이 좋지가 않습니다.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좀 팔고 있고요. 기관도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특징적인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수에서 이런 흐름을 나타내는 것처럼 섹터별로도 지정학적 리스크, 이 키워드가 섹터의 희비를 가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그동안에는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탄력적이었다면 오늘은 방산 섹터가 좀 더 강하다라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면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한일단주가 가장 탄력적입니다. 25%나 급등하는 모습을 띠고 있고 다음으로 빅텍입니다. 빅텍도 방산주 하면은 늘 대장 역할을 해줬던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장에서도 23%대 급등이고요. 보통 방산주들은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했다가 장중에 좀 탄력이 둔화되는 일일천하로 끝나는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오늘 장은 후반 들수록 점점 더 강해지면서 양봉의 길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눈에 띕니다. 두 번째로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받는 원자재 쪽 보겠습니다. 천연가스 집중 조명해 볼 거고요. 여기에서는 그동안의 GSE 그리고 대성에너지 중심으로 매기가 형성됐다면 이제는 천연가스 관련해서 후발주자 찾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큐로그룹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큐로홀딩스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회사 중에 비상장인데 큐로컴 에너지라는 업체가 있고요. 이 에너지가 해외에서 유가스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유가스전은 미국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일도 뽑아내고 가스도 뽑아내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적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장 이 내용이 부각되면서 급등세 띄고 있습니다. 그대로 상한가 유지되고 있고요. 큐로자 붙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 GNT도 같이 그룹주들인데 휴로그룹들 전반적인 급등세 띄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도 보겠습니다. 그동안 GSE가 워낙에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약간은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대성에너지가 근래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좀 더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성에너지 20%에 육박하는 급등세 보여줍니다. 이어서 원자재 쪽으로는 알미늄 그리고 구리, 오늘은 금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예전에는 한때 가상화폐 쪽으로도 관심이 쏠리기도 했었는데요. 역시나 안전자산 하면 금이죠.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금 수요가 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군들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대표적으로 금 관련주 하면은 엘컴텍이 있습니다. 엘컴텍 현재 주가는 12% 정도까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지금 봐드리는 종목군들 특징이 긴장감이 고조되면 될수록 장중의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강한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눈에 띄는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IT센입니다. 장 초반부터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 종목은 이 자회사 가운데서 한국금거래소가 있답니다. 이 한국금거래소 내에 거래대금도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수익성이 기대된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IT센입니다. 18% 급등이고요. 6,000원 선 부근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조금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계속해서 좋지 못한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 속에서 정부의 대응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확산이 된 가운데서 이 진단키트 그리고 치료제의 문턱도 조금은 낮추는 모습인데 대표적으로는 진단키트 쪽 그 중에서도 타액을 이용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 관심 가져 보셔야겠습니다. 정부 쪽에서요, 일부 조건을 충족한다면은 타액을 이용한 진단키트도 허가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타액 진단키트 관련주 PHC가 대표적인데 현재 15%대 급등하고 있고요. 바디텍메드도 관련주입니다. 현재 바디텍메드도 플러스권을 유지하면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 타액을 활용한 이 종목군들이 유난히 돋보이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거래대금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일동제약입니다. 시가총액은 1조가 살짝 넘는 규모지만 현재는 거의 절반 정도에 가까운 6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업체에서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임상 변경안을 제출을 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감 고조되고 있고요. 현재 4% 정도의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섹터와 종목군들 봤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사이즈가 큰 종목군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가운데서 상승 종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 주요 이동평균선 이탈하면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오늘 특징적인 모습들, 특징이 있는 섹터나 종목들을 찾는데 이 상승 종목 찾기가 만만치 않은 날이었습니다. 코스피 이 상승 종목이 지금 71개밖에 안 되거든요. 한 1000개 정도라고 본다라면 종목 수를 정말 상승을 조금 하고 있고 코스닥도 78개입니다. 상승 종목이 굉장히 좀 작은 그런 날인데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좀 이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도 물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가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가 분위기가 좋다가 최근에 좀 분위기가 안 좋은 모습들이 나왔죠. 최근 이 사실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3만 원 이상까지 상승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사실 움직임이 거의 같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좀 더 차별된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더 많은 슈팅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적자 사업부였던 낸드가 흑자로 돌아서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하이닉스도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를 받으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영향이 매우 큰 날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시장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중에서 특히 많이 올랐거나 조금이라도 불안한 모습들이 있으면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좀 더 많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조금 다른 이유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에 많이 오르진 않았죠. LG에너지솔루션은 한
55만 원 정도를 기록한 이후에 줄곧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나온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이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오늘 같은 경우 더 있다. 사실 이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좀 더 하락시키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박스권, 얇은 박스권 2,700 정도 됐을 때에는 지수가 움직일 때 코스피와 코스닥 비슷하게 움직이고, 최근에는 도리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는 최근 한 2주 정도의 이런 모습들과는 좀 다르게 1월 달에 사실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하락을 많이 하나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엔 좋은 쪽 보겠습니다. 해운주들 방송을 통해서 요즘에 좀 자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장은 또 기존의 주도주였던 HMM보다는 사이즈가 작은 종목군들이 급등하고, 또 먼저 갔던 형님들은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게 이 시장이 움직일 때 처음에는 시장이 움직이고요. 상방이든 하방이든 시장이 같이 움직입니다. 종목이 대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는 섹터별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는 종목별로 움직이는데요. 섹터별에서 종목별로 바뀌면서 시장은 조금씩 정체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같이 움직일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 한 1000개 종목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섹터별로 움직일 때는 못 오르는 섹터, 오르는 섹터 나뉘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아닌 일부 섹터들만 움직이는 게 이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섹터 안에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HMM이 대장 역할을 해주면서 페노션, 그리고 뭐 대한해운과 흥하해운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종목별로 조금씩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왔죠. 시장도 마찬가지로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모습 나오다가 이제는 조금씩 흐름이 바뀌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해운주 같은 경우 물론 실적이 좋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시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오래 갈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부분들이 며칠 정도 더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해운주도 조금은 쉴 자리가 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같이 움직였죠. 이 움직인 이유가 좋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을 때 해운주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다 같이 움직이던 움직임이 이제는 종목별로 차별화됐다. 섹터별 같은 이 가족처럼 움직이다가 이제는 개개인별로 좀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졌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움직임을 해운주가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해운주는 결론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을 때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은 높지만, 지금은 종목별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부분을 반증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시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제 페이스를 찾아가도 해운주들은 계속 강할 거라고 보시는 거세요? 네,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 해운주만큼 실적이 확실하게 나온 종목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리오프닝은 실적이 기대가 되는 거지 아직 굉장히 좋은 숫자가 아직 찍히진 않았거든요. 근데 해운주는 굉장히 좋은 숫자가 찍혔고, 이 운임이 사실 별로 하락하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은 숫자가 찍힌 만큼 앞으로도 찍힐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운주가 최근에 주가 조정이, 시장의 조정이 나와도 해운주가 강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정상화가 된다라면 해운주의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너무 우크라이나 이 테마라든지 이슈를 적용을 하면 안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니까 시장이 정상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는 오히려 더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건데, 오늘 장 너무 어렵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이 시장이 정말 안 좋습니다. 시장이 어렵고 안 좋습니다. 좋지 않은 모습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희망적이었던 부분이 박스권 하단을 굉장히 잘 지지해줬다. 시장이 많이 빠지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 어떻게 보면 좀 자신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하락할 줄은 아무도 몰랐죠. 미국 시장에 하락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 한 0.5에서 1% 정도 하락하겠거니라고 대체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락이 코스닥 같은 경우 조금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 3% 정도 하락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면전으로 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고 국제유가가 150불이 되고 이럴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10%도 되지 않고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을 한 번 본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한 3-4번 봤습니다. 이 2650 정도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면 다시 한번 2700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분명히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최악으로 치닫기에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고요. 지금 자리는 박스권 하단은 충분히 테스트하면서 조만간 하루 이틀 이내에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대로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